최근에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은 상반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금리가 오르면 다시 폭락장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대표님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그래서 주담대 그러니까 상단 지금 7%까지도 지금 나오는 지금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또 좀 이제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담대 7% 시대 폭락장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요. 먼저 지금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을 보면요. 8월 30일인가 이제 10월 4일을 비교를 해본 건데 이제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올랐죠.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는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 6.4%까지. 예, 6.4%까지 나왔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면은 10월 달에 보면 거의 7%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상승을 하면 가계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잖아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니까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를 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과연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담대 대출 잔액이 감소를 했는지. 자, 먼저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난 12월부터 반등하면서 계속 좀 올라왔죠. 지금 9월달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9월달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2251건이라는 통계치가 어떤 통계치냐면요.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6일까지 10월 6일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월 6일까지의 통계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분의 1도 안 지난 시점에 벌써 2,200건이라는 거죠. 요 통계치로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아직 24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8월 달보다는 더 거래량이 높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되려 지금 거래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 매매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도 마찬가지고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보시면 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주담대 대출 잔액도 감소가 아니고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주담대 잔액도 올라가고요. 또 거래량도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예요?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거든요. 자, 뭐냐? 우리가 내가 어떤 부동산에 매입을 한다라는 거. 그 매매 가격은 요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에요. 전세가라는 건 지금 요 부동산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 가치잖아요. 사용 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사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비중을 보면요. 2020년 8월 달이요. 임대차 3법 통과된 직후입니다. 이때가 임대 시장의 전세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어요. 68.9%. 예, 거의 한 70%에 육박을 했죠.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세 비중이요.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지난 연말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전세 비중이 62.1%까지 올라왔어요. 즉, 전세 비중이 높아진다?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의 이제 전세 매물들을 보면요. 자, 올 초만 하더라도 한 5만 5천 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만 9천 건이에요. 자, 거의 뭐 한 40% 정도 지금 감소를 해버렸죠. 45% 정도가 지금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전세가 점점 귀해진다라는 거죠.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인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전세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금리가 급등이 되면 폭락장이 올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전망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 이하이면 주택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 100 이상이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지난 연말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100이 넘어갔어요. 근데 계속 지금 우상향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최근에 보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정부에서도 명절 앞두고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내놨잖아요. 예, 왜? 인허가가요. 지난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이 지금 감소를 했고요. 착공 물량은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느끼지만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공급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때까지 공급하기까지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주택 공급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점점 줄어드네? 그러면은 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가 반면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만 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요. 지금 2023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더 줄어들어요. 자, 뭐냐면 요 그래프가 뭐냐면 서울에 우리가 필요한 아파트 이제 적정 수요입니다. 한 해에 보통 보면 여기 보면 한 4만 7천 가구가 꾸준하게 서울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서울에 부동산에 매입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적정 비율이 4만 7천 가구인데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2026년도까지 지금 예상치를 보면요. 공급이 초과됐던 지역은 2008년도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공급이 다 적정 수요보다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시장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에서는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이만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 외지인 매입률이 가장 늘어났는데 지금 23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는요 40% 줄어들어요. 또 입주 물량이. 자, 그러니까는 공급도 줄고 입주 물량도 줄고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뭐예요? 계속 청약시장을 노크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9.26 이번에 그래서 부랴부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에 대한 대책만 있고요. 수요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과연 그런데 수요 없는 공급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수요 없는 공급. 그럼 과연 이 대책을 보면 과연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대부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동산 금융 쪽에 돈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나온 활성화 대책을 보면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공급이 지금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부재 이런 것들도 지금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분양가, 그렇죠?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고 고금리다 보니까는 시행사나 이제 건설사나 이제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고요. 예, 그러니까 고분양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오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 계속 지금 이제 동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점진적인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주담대 금리가 7% 상단까지 지금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폭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세 시장이라던가 주택 공급량이라던가 입주 물량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사실은 시장에 가격이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추이를 알아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